뭐야? 너희와 함께 DJ? 예비 이화인들의 사연을 갑자기 들어보는 갑자기 분위기 라디오. 이런 친구들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자 편집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이화여대를 너무 가고 싶은 재수생입니다. 9월 모의고사까지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성적이 잘 나와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가도 한 번씩 멘탈이 무너지면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돼요. 선배님들은 불안한 때를 어떻게 견디셨는지, 혹시 성적이 생각처럼 나와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꼭 수능 잘 보고 이화여대 가고 싶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힘들고, 저도 N수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공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함부로 이렇게 가늠하면 안 되지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점을 우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더 제 이야기에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말이나 해주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수능을 좀 여러 번 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경험이나 제가 느꼈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9월 모의고사까지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9월 모의고사나 정말 직전 10월에 사설 모의고사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온 거는 솔직히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를 틀린 이유는 뭘까요? 제가 모르는 개념이라서 틀린 거겠죠.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단순히 모의고사를 다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보기가 헷갈렸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대충 보다가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그걸 다시 볼까요? 기억을 할까요? 모의고사 치고 나서? 절대 못해요. 진짜. 네. 장담합니다. 제가.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들 수능에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에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개념을 알게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수능을 치기 전까지는 문제를 맞는 것보다 내가 왜 틀렸고 어떻게 틀렸고 어떤 생각이 틀렸는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알고리즘을 바꿔야만이 수능 때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답노트 만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이 단원을 틀렸어요. 그래서 단원에 맞게 속지를 따로따로 끼워 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봤을 때 내가 어느 단원에서 어떤 문제 유형을 많이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오답노트 정리하실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서 틀렸고 왜 틀렸고, 그래서 오답노트를 반드시 단원별로 정리를 잘해서 내가 어떤 단원이 약하고 너무 나 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저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마인드보다는 적어도 내가 아는 것만큼은 실수해서 틀리지 않겠다. 지금 이 친구 앞에는 사실 다 오르막길처럼 느껴지고 되게 올라가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오르막길에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오르막길에서 함께 만나자는 의미에서 정인의 오르막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레인지과학과를 희망하는 예비벗이에요. 저는 자사고 입학 후 내신을 망친 후 일반고로 전학 갔다가 자퇴를 하고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자사고 입학, 전학, 자퇴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겪다 보니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게다가 아직까지 사회가 자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커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퇴생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거나 취업에 실패하면 어떠지? 라는 생각이 절 우울하게 만들어요. 자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생각도 안 해보고 자퇴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만큼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되다 보니 불확실한 미래가 더 불안해져요. 선배 번님들도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조급해지거나 남들보다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그럴 땐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저 혹은 다른 수험생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번 사연을 읽어보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화여대를 오고 싶다고 했는데 자퇴를 한 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 예비 이화인께서 정말 이화여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퇴한 이화여대생이 아니라 그냥 이화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화에 오면 아무도 뭐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맞아. 고등학교 안 나왔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고 안 나왔고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화인으로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친구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이화여대에도 자퇴를 하고 나서 입학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하고 뭐 자퇴를 했거나 혹은 대안학교를 나왔거나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화여대에서 잘 생활하고 계시고요. 또 막 누가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나 자퇴했는데 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지. 이거를 막 쟤 왜 자퇴했지? 막 수근수근 절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현재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화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내가 무조건 남들의 평가에, 남들의 의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내가 무조건 착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 남의 평가 사실 누구나 다 당해요. 그리고 솔직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에 다 반응을 하다 보면 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친구의 인생은 사실 친구만 제대로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나의 상황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에서도 선배 번님들은 뭐 조급해지거나 부담감을 느끼거나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정말 불안감이 없다는 그건 거는 거짓말이에요. 네.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는 마치 다 자신감 있게 했어요 이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과연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뭔가 내가 걱정을 하고 그냥 불안해하는 시간이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은 내가 이 현재를 충실히 살면 내가 그 불안해하던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계속 걱정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딱 이제 그만하자 하고 내가 지금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미래에 필요한 카드가 있을 때 내가 딱 자신있게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남주벗이 얘기를 해준 거랑 비슷하게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왔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고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이 대학을 가고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한 것이 내 옆사람을 이겨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잘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이런 기회가 온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 맞아.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과연 그런 결과를 얻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들에게 들어봤을 수도 있는 조언인데요. 저희도 이제 N수를 겪고 사실 N수라는 거는 한두 번의 실패를 겪어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실패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은 결국 그 모든 행동들의 책임은 다 내가 져야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내가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그 행동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자퇴를 하고 뭐 전학을 가고 이런 선택은 다 본인이 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은. 제가 함부로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일단 그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뼈 때리는 조언을 죄송합니다. 네, 뼈 때리는 조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노래는 신나고 좀 뭔가 나는 진짜 다 할 수 있어, 자신감 나는 뿜뿜 최고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사연인가요? 근데 또 엄청 중요한 주제로 마지막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화 선배 버분들. 이화여대를 꿈꾸는 예비 버시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엄마의 추천으로 대학 박람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딱 이화여자대학교가 눈에 들어왔고 제게 많은 조언과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남아요. 딱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화여자대학교는 캠퍼스도 과정도 너무 이쁘고 그렇죠. 무엇보다 이화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재미있어 보이고 제가 대학에서 원했던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서 그 뒤로 이화만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가 하기 싫었던 적은 있어도 그 마음만은 이겨내고 공부가 안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정말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려 해도 머리에서 받아주질 않았던 적은 처음이라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이와 법분들께서는 공부가 정말 손에 안 잡히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자꾸만 삐져나갈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와 법분들만의 저 같은 상황 혹은 슬럼프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인간은 원래 나약해요. 인간은 원래 나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다 슬럼프를 겪고 그 슬럼프 동안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일단은 그 지점은 확실히 우리 해두십시다. 슬럼프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이상한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주고 싶고요. 어떤 또 조언을 우리 가영법께서 네, 이제 남주법께서는 슬럼프는 인간이라면 겪는 당연한 감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슬럼프는 내가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슬럼프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심리적 효과에서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공부가 잘 되는 척하고 그냥 앉아서 계속 뭔가 열심히 써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의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우리 예비 이화인의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슬럼프는 이게 실패랑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막 시험을 못 보거나 그런 거랑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작은 실패들이 모이면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그 무기력이 오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계획을 짜서 좀 내가 그거를 지키면서 내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게. 그러면 이번 사연에서는 어떤 노래를 추천하실 건가요? 우리 컨셉에 맞게 시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쁜 시. 네, 가쁜 시. 한번 그러면 제가 시를 읽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시는 천양희 선생님의 밥이라는 시입니다. 이 천양희 이제 시인분께서는 이제 이화여대 국문과 출신이신 여성 시인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천양희.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서 잠을 많이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너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네, 정말 도움도 되고 마음을 좀 힐링도 시켜주고 진정도 시켜주는, 그렇지만 뭔가 뼈가 있는 그런 시인 것 정말 같습니다. 좋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여기까지 예비벗들의 사연을 만나보았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저희가 추천드린 노래 말고도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힐링 노래나 그런 힐링 가사들 또는 시
이런 것들 모두 지금 보고 계시는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벗들께 조금이나마 힘과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로 이화를 꿈꾸며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예비 벗들께 이제 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와! 저 먼저 한번 책을 소개해볼까요? 사실 저 이게 과제로 읽었던 책이어서 처음에는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읽기 싫어서. 근데 이게 읽으니까 진짜 약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추천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예술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꾸었고 예술이란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희생시켰는지를 되게 처절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구절을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제 1888년 11월 반 고흐가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이제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계속 버텨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되는 사람들 속에 들지는 못할지라도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는 기쁨을, 집에서는 슬픔을 이라는 속담이 생각나는구나. 뭘 기대할 수 있겠니? 우리 앞에 아직도 싸움이 남아있다면 그저 조용히 성숙하기를 바랄 수밖에. 라는 구절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건데 결과가 존재해요.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예비 이화인 벗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 이화에 와서 함께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절을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연씨 추천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목이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책입니다. 저를 위한 책 같은데요. 네, 사실 정말 여기에 사연을 보내주신 예비 벗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제로 수험생활 할 때 알게 된 책이고, 그래서 저한테 많은 위안을 준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져서 이렇게 생각이 많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것이 이상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책이고요. 좀 처방전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뭔가 공부를 하다가 계속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머릿속에나 내 마음속에 서랍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서랍장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놓는 서랍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접어서 그 내 마음속에 서랍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랍장을 내가 열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이 다시 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방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좀 실제적인 처방들이, 조언들이 들어있군요. 정말. 그리고 이거는 이거 다음에 생존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정말 그거는 이렇게 책에 워크북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도 적어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특별하게 인용을 할 구절보다는 그냥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멋지다. 박수!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돼서 예비벗들 고민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비록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사연을 들으니 참 비슷한 경험,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진짜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고, 가영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것 이 친구들도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 저희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진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왔어요. 아, 정말 저희는 오늘처럼 다음 언젠가 또 갑자기 아주 갑자기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가뿐라 DJ 박가영 이남주입니다. 안녕.